당독소가 골다공증의 원인이다. 당독소는 어떻게 몸을 망가뜨리는가? 소비연금 새벽독서를 운영하고 있는 이해숙입니다. 당독소 쇼크 박명규, 김아름저를 통해 당독소에 대한 공부를 하며 충격 그 자체입니다. 노인이라서 골다공증이 오는 게 아니다. 당독소의 미래는 무궁무진해서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보다 무시무시한 말이 또 있을까? 당독소는 우리 몸속에 정착할 기관만 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당독소가 붙는 신체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뇌, 피부조직, 혈관, 위장, 뼈, 지방세포, 호르몬 등 몸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붙을 가능성이 있다. 당독소의 특징은 딱딱해진다는 것이다. 옷으로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 좋은 모직으로 잘 짜인 옷이다. 오래 입어도 해지지 않을 정도로 옷감이 탄탄하고 훌륭하다. 하지만 그 옷에 껌이 붙거나 이물질이 튄다면 실이 풀어지고 엉키면서 뭉친다. 옷감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껌이나 이물질이 바로 당독소와 같은 역할이다. 뼈는 콜라겐과 칼슘의 복합체다. 뼈는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 충격이 가해져도 바로 부러지지 않고 그 힘을 흡수해내는 것이다. 당독소가 뼈를 구성하는 콜라겐에 붙으면 그 부위가 딱딱해진다. 젊은 사람에게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골다공증이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지 늙어서가 아니다. 노인의 몸에는 평생토록 쌓여온 당독소들이 이미 뼈에 덕지덕지 붙어 있다. 그 당독소가 뼈를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만 충격을 가해도 금세 부러지는 것이다. 반죽의 형태에서는 말랑말랑하던 쿠키 도너스가 굽고 나면 조금만 힘을 가해도 툭툭 부러지는 것과 비슷하다. 당독소는 조골세포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오래된 뼈를 부수고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오래되고 낡아 구멍이 숭숭 뚫린 뼈를 조각내고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는 세포를 파골세포라고 한다. 반대로 새로운 뼈를 만들어 골밀도를 높이고 골강도를 채워주는 세포를 조골세포라고 한다. 신체에 당독소가 쌓여 염증 반응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위기 상황으로 인식한다. 한가롭게 뼈를 만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조골세포 기능이 억제되면 파골세포의 기능이 부각된다. 뼈가 녹아내리고 있는데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균형 감각이 깨진 상태를 이미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인식하며 스스로 대비하고 있는 몸에 당독소가 가득한 음식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야말로 아비규환, 비상사태에 뼈와 세포외기질 조직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면역세포에 가져다줄 군량미를 모으기 때문이다. 세포외기질은 칼슘의 1차 보관 창고에 해당한다. 세포외기질이 녹으면 생리활성에 필요한 칼슘이 필요할 때마다 뼈에서 꺼내 쓰게 되고 골다공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골다공증에는 칼슘보다 아연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골다공증 혹은 골감소증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칼슘부터 챙긴다. 흡수율이 좋은 칼슘, 비타민 D, 콜라겐 등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특히 부모님이 골다공증이라고 하면 칼슘 관련 제품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것을 구입해서 보내드린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것이다. 뼈는 칼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학습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칼슘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이 좋아질까? 생각보다 효과가 낮은 이유는 골다공증의 핵심이 칼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결과를 보면 칼슘을 보충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개선되진 않는다. 그렇다고 칼슘을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보다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간 이유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모든 원인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핵심 원인만 알더라도 충분히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유발 인자로 호르몬의 감소, 높은 혈당, 잉여에너지, 만성염증, 아연 부족, 당독소, 스테로이드 약물 등이 알려져 있다.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호르몬 감소의 문제다. 물론 갱년기 이후 호르몬의 변화를 겪는 여성들이 모두 골다공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호르몬과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골다공증 유발 인자로 칼슘 부족을 지목하지 않는다. 비타민 D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콜라겐 부족도 아니다. 왜 뼈의 칼슘의 양의 균형이 무너졌고 칼슘이 뼈에 들어가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것이 많아졌는지, 즉 조골과 파골의 균형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골다공증을 해결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연의 부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뼈를 만드는 세포인 조골세포의 아연이 부족하면 칼슘이 뼈에 잘 축적되지 않는다. 칼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연이다. 일반 세포에 아연이 1개 들어있다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에는 아연이 20개 내지 30개가 들어있다. 조골세포는 일반 세포와 달리 아연 함유량이 높은 특수세포다. 조골세포에서 아연이 하는 역할은 뼈 안의 칼슘과 콜라겐을 잘 붙여주는 일이다. 집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시멘트처럼 뼈의 결합제 역할을 하는 구연산을 만들어낸다. 조골세포에서 아연의 역할은 포도당 대사 과정의 한 부분에 참여하는 아코니테이스 ACONITAS이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이 효소가 저해되면 구연산이 많아지고 많아진 구연산은 세포를 빠져나와 뼈에서 접착제가 되어 골밀도와 골강도를 함께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연이 조골세포에 잘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아연을 섭취한다고 모두 조골세포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조골세포에는 일반 세포와 달리 아연이 들어가는 통로가 훨씬 많이 존재한다. 그런데 노화, 만성염증, 고혈당, 잉여에너지가 남아돌고 당독소가 많은 상황에서 이 통로의 수가 줄어들어 아연이 제대로 조골세포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조골세포에 아연이 부족하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따라서 아연을 들여보내는 통로의 수를 잘 유지하고 만드는 것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핵심이다. 실제로 아연 통로 단백질의 양을 늘려주면 뼈가 잘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골다공증 환자에게 아연과 아연의 통로 단백질을 늘려주는 성분에 칼슘과 비타민 D도 포함된 제품을 가지고 병원과 임상을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를 얻었고 골다공증 치료제와 병용 투여하는 임상을 계획하고 있다. 당독소 쇼크 146조 마무리. 하이리빙 사업은 100세 시대 가치와 비전을 동시에 가진 사업임을 깨닫다. 건강이 가장 중요한 시대, 특히 예방이 중요한 시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제품을 어디서 사 먹어야 할지 난감하다. 그런데 하이리빙에서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제품을 동시에 올라와 있어 편리하고 든든하다. 이번 당독소와 골다공증 공부 역시 마마르 때 신상품이 출시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다. 당독소는 건강의 기본. 당독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온 요리와 소식을 해야 함을 알았다.